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슈가 많고, 미국의 관세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첨생법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첨생법 개정안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는지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법이라고 해서 첨생법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그 모든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가 가능해지고 환자들한테 치료비를 청구해서 이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래는 어땠냐면은 희귀 그리고 난치, 중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 임상 연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하면서 약을 투여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했고 또 질환도 되게 이게 제한적이었는데 범위가 확 넓어진 거죠. 이 첨생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먼저 기업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 연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복지부랑 식약처 거쳐서 심사를 하고 이제 승인을 받으면 임상 시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임상을 마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 치료 사용 승인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치료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환자들한테 돈을 받고 이 의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트랙은 일반적으로 임상 시험 연구를 통해서 의약품 상용화를 진행하는 그 일반적인 상업화 임상이랑은 다른 거고요. 그 상업화 임상은 통상 임상 3상까지 3번 진행이 되는데 이 첨생법을 이제 타는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기존 의약품이 임상 3상까지 한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2년 내로 단축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고 팔 수 있게 되니까요.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이제 좀 매출에 따른 그런 수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비용 받고 첨단 재생 치료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서 줄기세포 치료제 받는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1, 2만 명, 많게는 5만 명 정도가 일본에 가서 재생의료 치료를 받으려는 그런 원정 치료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모든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가 가능해지는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이걸 원하시는 환자분들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기업들도 이런 첨단 재생 의료 치료를 하면서도 돈을 어느 정도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이득이 되겠네요. 이런 이점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의약품 조기 공급, 그리고 이제 조기 공급에 따른 인지도 상승. 그렇죠. 이제 신약 개발까지 평균 1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잖아요. 상용화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조기에 이걸 상용화함으로써 환자들한테 이런 기업이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주목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빠르게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한테 매출 구조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줄기세포나 아니면 요거 관련해서 첨생법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나요? 네, 바이젠셀이랑 이엔셀이라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이제 주가가 각각 19%, 14%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기업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것 말고도 사실 첨생법 수혜주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곳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까 병원이랑 네트워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이젠셀 같은 경우는 원래 최대 주주가 보령이었는데요. 이제 가은글로벌이라는 투자 기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가은글로벌은 가은병원이라는 이제
병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제휴병원이 있고 또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개발사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젠셀이랑 이 병원이랑 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사랑 이 세 곳의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스토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첨생법 이 수혜를 보려면 네네. 신약 개발사가 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사가 그 임상을 하는 병원을 통해서 약을 팝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그 병원을 통해서 약을 사는 거거든요. 네네. 이 기업이랑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병원이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병원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이엔셀이 신약을 만들어서 이걸 어쨌든 중간에 병원을 거쳐서 병원을 네. 끼고 판매를 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네. 병원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제 바이엔셀이 지분을 최대 주주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자, 그럼 바이엔셀이 그럼 어떤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지 그게 네. 궁금하네요. 네, 바이젠셀은 그 림프종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이 두 네.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NKT 림프종이라는 이제 좀 희귀한 암인데요. 이게 림프절 이외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NK 세포랑 T 세포 계열 림프종이고 좀 진행이 빠른 암종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발병률이 높은 걸로 알려집니다. 이 치료제는 이제 2019년에 식약처한테서 식품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임상 이상까지만 종료를 해도 그 바로 그 조건부 품목허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는 이제 조기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임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바이젠셀이 그 첨단 의약품이랑 좀 밀접한 게 2022년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 GMP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임상 시험용 의약품을 이곳에서 직접 제조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각종 임상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좀 절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또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일단 제조 역량을 갖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승인이라던가 또 임상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상용화 과정에서도 좀 유리하겠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바이젠셀을 첫 번째로 어쨌든 지난주에 주가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이엔셀도 네. 궁금한데 뭐 저도 찾아보니까 이 샤르코마리투스 네. 병이라고 해서 예. 그 삼성가에서 있는 네. 그런 희귀 질환을 뭐 이거고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데라고요? 네. 원래 이엔셀의 본업은 그 위탁 개발 생산 CDMO입니다. CDMO. 네, CDMO 첨단 기업이요?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개발해주고 생산해주는 업무가 이제 주요 업무인데요. 네. 이 기업이 삼성 서울병원 스피노프 기업이다 보니까 이 삼성과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 병 그리고 듀센 근이 영양증이라고 알려진 그런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이제 후보 물질도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듀센 근이영양증은 저도 이제 이 기업을 커버하면서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네. 뭐 10만 명 중에서 한 4명꼴로 발병하는 그 근육이 급격히 이제 수축되는 그런 유전자 질환이라고 네네, 해요. 네, 이엔셀은 그 삼성 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원 장종욱 교수가 2018년에 이제 스핀오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고요. 네. 이제 대학병원이랑 연계가 너무 이제 명확하잖아요. 삼성 서울병원이라는. 그래서 첨생법 수혜를 빠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시장에서 먹힌 게 아닐까. 그래서 주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해서 현재 1상에서 2상 단계를 진행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전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희귀 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더 많겠네요. 네, 이런 연구 개발 데이터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 첨생법 수혜를 앞두고 이제 이런 임상시험에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네. 이엔셀이 이제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이제 임상에 좀 적극 참여해달라고 마케팅도 이렇게 또 강화를 하기도 했다고 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젠셀과 이엔셀 어쨌든 지난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첨생법 수혜주로서 일단은 오늘 뭐 두 종목 다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 오늘은 뭐 진단 키트나 뭐 또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지난주에는 또 관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세 이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약간 부담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미국에 와서 직접 제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면은 관세 25%그 이상도 더 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부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합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들여가는 거예요? 그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네네. 2024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네네.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그 의약품 규모가 5조 7,200억 원 정도이고 전년 대비 한 50% 늘어난 수치라고 많이 합니다. 늘어났네요. 매년 증가세인 것 네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만큼 미국이 최대 의약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직격탄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일부 이제 기업들은 네. 이제 영향이 없다 또는 미리 준비해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그런 기업들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관세 이야기 나올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하는 그런 기업 따지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예, 그렇죠. 뭐 셀트리온이나 네. 이런 업체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네. 뭐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매출 규모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최대죠. 그러니까요. 이제 4조 5천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이제 글로벌 CDMO 기업으로 봐도 론자에 이어서 글로벌 2위입니다. 그만큼 이제 최대 CDMO 기업인데 이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파트너랑 계약을 맺고 이렇게 생산하는 의약품들이 필수 의약품이 아니라 그 항암제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별로 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분석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필수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자국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그 품목의 대부분이 필수 의약품에 속하지 않는다. 필수 약품이 아닌 걸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필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원료 의약품, 뭐 케미칼 같은 합성 의약품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네. 항암제 제가 찾아보니까 항암제도 필수 의약품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좀 극히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수 의약품에 속하는 항암제가 일부이고 대부분은 속하지 않는 그런 걸로 좀 알려져서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항암제는 암에 걸린 환자들이 필수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돼서 소비자가가 높아지더라도 환자는 이 약을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방률에 관세가 부과돼 처방률이 쭉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비약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구조상 이 파트너사랑 한 10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맺은 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기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어쨌든 계약은 보기는 돼 있는 어렵다. 거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수 의약품보다는 만성질환 치료제, 뭐 항암제 이런 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많이 네. 생산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관세가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다.
있다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셀트리온도 뭐 지난주에 뭐 공지를 했던데 이 관련해서 네. 이 관세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한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더라고요. 네, 아예 홈페이지에다가 네네. 이제 주주들에게 알리는 글 이렇게 해서 올리셨죠.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 판매 예정인 제품들에 대해서 9개월분 재고를 미리 미국으로 옮겨놨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리 관세 부과하기 전에 보내버린 거군요. 네. 쌓아두는 미국에 쌓아두기 네, 위해서. 재고를 쌓아놨다. 네. 그리고 현지 위탁 생산 업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 생산 물량도 미리 확보를 해놔서 이제 관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지금 완제의약품을 현지에서 미리 생산해 오고 완제의약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 이미 그쵸.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 포함이 해당이 되죠.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발 관세가 있으니까 투자도 좀 빠르게 나설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바이오시밀러 외에도 뭐 다양한 적응증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이제 생산 수출을 해서 좀 그 미국 관세에 좀 유동적으로 미리 좀 대응하겠다 이렇게 적극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분기에는 검토만 하겠다라고 밝혔던 어떤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다가 생산 시설 짓는 걸 좀 빠르게 하겠다. 그래서 투자 집행도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대응을 하기에는 뭐 이 정도면은 주주들한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이제 짓는 아예 셀트리온도 미국에다 생산시설 짓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삼바나 셀트리온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삼바 케이스에서 봤을 때 네. 필수 의약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약품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녹십자가 녹십자? 아주 대표적인데요. 혈액 제제를 미국으로 수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리글로라고 이제 불리는 제품인데요. 네네. 마침 이제 관세 리스크가 터져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 영향이 있냐 이렇게 이제 그러게요. 여러 번 아, 물어봤는데, 취재를 하셨어요? 네. 네, 물어봤는데 이제 물어봤는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 알리글로는 이제 면역 결핍증 환자한테 이제 투여되는 항체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환자한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이렇게 주사해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을 들어보면 알리글로는 필수 의약품이고 또 미국에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 그래서 이게 관세를 쉽게 부과하기란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관세 부과하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치료제가 부족한데 또 이렇게 관세를 딱 그렇게 부과를 하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그럼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급이 근데- 부족하다니까 부과된 상황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또. 그래서 이제 네. 그 넥스트가 이제 좀 살짝 부족을 하다는 느낌을 그러니까요. 사실 네. 받았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는 관세 부과가 될 영향을 고려해서 재고를 축적했고 뭐 CMO랑 미리 이제 생산을 해놨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녹십자는 없을 것 같다. 부족하니까. 이런 논리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관세 부과가 사실상은 이제 거의 현실화됐기 그쵸. 때문에 그때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당장 4월부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녹십자는 조금 더 알아보고 네. 나중에 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관세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각 기업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에 대한 대비책은 알려드렸고 다른 기업들도 하나씩 석전 기자가 취재해서
다음에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제약바이오 쪽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